자, 오늘 폭삭수가수다 완결 바로 때려버리고 왔습니다. 참을 수가 없었어요. 혹시라도 스포일러를 당할까봐 그냥 바로 봐야 한다라는 생각으로 엔딩까지 끝내버렸습니다. 완결을 보고 나니까 새벽 4시 정도 되더라고요. 사실 보는 게 두려웠습니다. 슬픔이 밀려올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걸 보고 나서 빠르게 잠이 들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일어나서 보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만 참을 수가 없었어요. 애순이와 관식이의 엔딩이 너무 궁금했기 때문이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인생 드라마를 만났습니다. 참 대단한 작품이었었고요. 이렇게 가슴 저미는 드라마가 있을까? 이렇게 웃음까지 주는 드라마가 있을까? 감초분들의 역할과 그리고 이런 주인공들의 일대기를 다룬 거잖아요. 평범한 사람들의 일대기가 오히려 더 특별하다, 스페셜하다. 우리들 또한 그런 이야기를 겪기 때문이죠. 참 이 드라마는 많은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는 그런 내용을 담은 그런 드라마라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뿌린 대로 거둔다. 많은 사랑을 주면 그 사랑 아이들에게 그대로 보답받는다 라는 것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1막부터 4막까지 저는 마음에 들지 않은 부분이 사실 없었어요. 재밌다가 엔딩이 망하는 경우들이 많죠. 사실 제 인생 드라마 중에 하나가 아니죠. 인생 드라마였었던 드라마가 아니죠. 인생 드라마일 뻔했던 드라마가 재벌집 막내 아들이었어요. 세상에 왜 이렇게 재밌어. 하지만 애매하다 싶으면 트럭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야 용두삼이 뭐 이렇게 엔딩 자체가 애매해지는 경우들을 우리가 굉장히 좀 흔하게 보는데 이 드라마는 시작부터 끝까지 저에게는 완벽한 작품이었었어요. 하나하나를 더 음미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우리 애순이와 관식이가 아주 어릴 적부터 호기롭게 시작을 하잖아요. 제주도에서 둘이서 첫사랑이 되고 아주 어릴 적 애기들 때부터 만나서 19살 때였나요? 부산으로 떠나버리지 않습니까? 그냥 둘이서 한번 살아보자. 요즘 세대의 사람들이 그렇게 패기롭게 하기가 어려운데 그 세대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멋지게 강하게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배짱, 강단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었던 것도 너무나도 흥미롭게 저 보기도 했었죠. 단순히 계속 재밌게 해도 중간에 멈춰질 수도 있고 계속 교훈을 주려고 하면 다소 지루할 수 있고 그런데 이 드라마는 그런 재미 주는 것과 감동과 이런 슬픔의 이런 밸런스가 시작부터까지 계속해서 잘 이루어지는 그런 느낌을 저는 받았습니다. 저는 뭐 다른 리뷰를 보거나 이런 것들을 하나도 보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저의 감상평은 좀 그랬었어요. 정말 아름다운 이런 문학 작품을 우리는 본 거잖아요. 장난 아니에요 정말. 이 나레이션 끝내줬었는데 뭐 아빠의 겨울에 나는 녹음이 되었다. 그들의 푸름을 다 먹고 내가 나무가 되었다. 이런 대사도 그렇고요. 이런 대사가 정말 흔하게 나옵니다. 나레이션이 들어가면 저는 좋을 때도 꽤나 있습니다만 때에 따라서는 이걸 왜 넣지? 오히려 그게 흐름을 망가뜨리는 경우들을 저는 느낀 적이 좀 있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정말 최고였습니다. 아빠가 이제는 할아버지가 됐을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빠의 머리에 눈이 내렸다. 뭐 이런 것도 그랬었고 버스 타고 가면서 마음이던 시절이 있었다. 모두가 고개를 들고 다니던 시절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지금은 우리 모두가 고개를 숙이고 스마트폰만 보잖아요. 이어폰 꽂고 무선 이어폰. 이렇게 살다 보니까 더 인감이 있었던 시절에 그때 그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의 장점도 있고 지금의 장점도 있습니다만 그때의 그런 감성의 아름다움 지금은 그때에 비해서 좀 더 옅어진 것 같은 그 사랑이라는 감정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이 이 드라마를 보면 배울 수밖에 없게 되고 가족 애가 더 많이 커져요. 그렇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만들었으면 이런 극의 흐름이 약간 지지부진할 수 있는데 이 드라마는 전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재미 자체도 놓치지 않았고 감동 자체도 놓친 거 하나 없었다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었었어요. 이래서 뛰어난 작가님들은 천재들인 거예요. 말이 안 돼요. 막 대사 하나하나가 다시 생각해도 소름 돋아요. 정말로. 그 동명이 이야기할 때도 그렇잖아요. 엄마의 동명이를 바라보는 관점은 아기 때의 동명이를 챙겨주고 그 어떤 것보다도 동명이의 길은 깨끗하죠. 왜냐면 애순이가 항상 깨끗하게 치워주니까. 근데 아빠의 마음에서는 이 동명이가 어떻게 자라죠? 동명이 나이 때의 뭐 중학생들을 보면 동명이가 이때쯤 됐겠구나 하면서 이제 15살에 동명이가 또 자라고 있던 거예요. 자, 그런 걸 보면서 정말 이렇게 그냥 얘기를 하는데도 눈물이 날 것 같네. 너무나도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글을 잘 쓰고 나레이션 같은 것들을 잘 만들어냈을까. 그리고 참 아이유님의 나레이션이 저는 이 드라마의 하이라이트라고 생각을 해요. 또 언제 이런 멋진 대사가 나올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보게 된다니까요. 극중 흐름을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극을 더 극대화시켜줘요. 우리의 감정선을 그냥 그들이 이끌어주는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그런 거 나오잖아요. 금명이의 사랑 이야기, 금명이의 첫 번째 결혼 상대자 이야기 나올 때도 너무 불쌍했어요. 그 친구 너무 귀여워. 막 그 군대 갈 때 서로 막 하면서 막 뭐 애기들처럼 막 놀고 그때 군대는 36개월 아닌가요? 3년일 때. 그러면 이제 당연히 이루어지기가 어려운 그런 사랑 이야기일 텐데 좀 안타깝게 파혼당하는 장면도 참 슬펐었고 그 남자가 너무 불쌍했어요. 너무나도 안타깝고 불쌍하게 좀 나왔었고 그 이후에도 결혼식장에 가서 그 짝사랑을 잊지 못하고 참 더럽게 예쁘네 뭐 이런 느낌의 얘기를 하잖아요. 그걸 보면서도 그의 미래까지도 보여주죠.
사랑에 실패하고 엄마 때문에 결국 사랑에 실패해서 결혼을 파혼했을 때 그 사람의 궁금한 점도 아주 짧게 넣어줬는데 강렬해요. 이것도 좀 얘기하다 보니까 신기하네요. 짧게 그 장면을 넣어줬지만 누군가가 이후에 성인이 됐을 때의 그 삶도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 궁금증도 잘 풀어줘요. 결국 이렇게 돼서 가족들 때문에, 부모 때문에 망가진 그들의 삶의 끝, 이런 것도 보여줘요. 그래서 결국은 나의 삶은 내가 주도적으로 사는 거다라는 것 또한 일깨워주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아이들에게 너는 나야, 내가 너를 이렇게 했어 라고 하면 결국 언젠가 반발이 옵니다. 그 시기가 지금 당장일지 미래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언젠가는 당하게 되는 거죠. 뿌린 대로 거둔다? 인생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기도 해요. 나의 생각을 계속해서 아이들에게 주입을 해서 나는 너 때문에 이렇게 희생했어 라는 것은 정말 부모로서 저는 정말 나쁜 짓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너무 반대쪽에서도 너무 모르면 그것도 문제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앞으로 살아갈 때 저도 우리 아이에게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것을 솔직히 이 드라마를 통해서 많이 배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집안에서 우리 금명이는 어떻게 보면 집안 내에서 대들보 역할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 어려운 환경에서, 가난한 환경에서 서울대 입학을 하죠.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되죠? 크게 성공을 합니다. 결국 애순이가 되고자 했었던 꿈을 대신 이루어주는 그런 느낌도 보여줘요. 대리만족을 시켜주죠. 반면에 은명이는 교도소에 가고 계속해서 힘든 역할을 하는데 주인공 라인이 아니어서 그렇게 눈에 띄는 역할은 아니었죠. 그런데 참 드라마 대단한 게 사마가 왔더니 주인공이 갑자기 좀 바뀝니다. 동생도 주인공을 또 시켜줘요. 저 그걸 보고 다시 어떤 걸 느꼈냐면 소외받는 사람의 감정을 이렇게 풀어주는구나. 집안 내에서 둘째여서 상대적으로 소외받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본인의 운명의 서름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하게 하고 부모들도 한번 생각을 하게 하는 이런 장면을 보여주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 또한 훌륭했던 것 같아요. 그런 기법 자체가. 가족 내에서 결국은 애순이 관식이 가족은 누구 하나 다 스포트라이트 받지 않는 사람 없이 마지막에 관심을 받게끔 가는 그런 엔딩이 되죠. 어떻게 보면 사고를 치죠. 난 아빠처럼 안 살 거야 이러면서 못된 말, 날선말 하게 되는 그런 은명의 못된 장면이 좀 나오긴 하는데, 그래도 그 안에서 살다 보면 그도 그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나름 납득될 수 있는 그런 장면이 나오기도 했었고, 그래도 살아보겠다고 배를 타러 가죠. 배를 타러 가는데 그거 이제 아빠에게 잡혀서 돌아오는 장면, 본인의 모든 것이었었던 배를 파는 이런 것들도 참 슬펐었고, 선행을 많이 풀면 결국 나중에 돌아오더라고요. 관식이의 정말 그 동네에서의 소문들이 좋잖아요. 본인이 일하는 곳에서도 관식이에 대한 평가는 최고입니다. 동네 모든 주민들이 호떡을 팔 때, 찹쌀떡이었나요? 이런 것을 팔 때 모두가 도와줘요. 동네 모든 사람들이 보안요원이야. 다 정말 관식이에게 얘기해 줄 정도로 모두가 다 관식이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은명 입장에서 상당히 좀 피곤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었습니다만, 그것 또한 사랑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고요. 그래서 관식이가 선행을 많이 베풀면 언젠가 까치도 그렇습니다만 누군가가 좀 보답하지 않겠습니까? 결국 보답을 받죠. 삶에 대해서 힘듦을 느끼고 있었던 사람을 구해줬는데, 도와줬는데 그 사람이 또 연예인이었었고, 그래서 그 사람은 해산물을 좋아하진 않습니다만 김성령 씨가 어떻게 하죠? 맛집이라고 와서 소개해 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고생하면서 이제 좀 될까 싶었는데 가족들도 사고치고 집안이 나락가기 직전에 계속해서 코너킥을 차주고 프리킥을 차주고 페널티킥 기회가 오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기회를 얻죠. 월드컵 특수로 돈을 벌고, 그 선행의 결말은 참 행복한 해피엔딩이었다 라는 것이 보면서 뿌듯하고 아주 행복해지는 그런 드라마였었죠. 그리고 엔딩은 우리가 예측하는 엔딩이 나왔죠. 저는 그 병원신 보면서 제발 아니기를, 당연히 그럴 거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여기서 누군가 한 명이 병에 걸리겠구나. 누구일까? 관식이었습니다. 슈퍼히어로 무쇠가 병에 걸렸었고요. 이 무쇠는 그 한 60살 인생에서 무너진 적이 단 한 번이었었죠. 바로 동명이가 안타까운 상황을 맞이했을 때 4일간 무쇠가 일어나지 못했다라는 그 나레이션이 아직까지 잊혀지지가 않는데요. 그때 무너진 적이 없었죠. 그런데 결국 병에 걸리고 안타깝게 그 슈퍼히어로도 이제 힘을 잃어가는 그런 장면이 좀 나왔었는데, 참 양관식의 삶이 너무 고되고 불쌍해요. 너무 아쉽고, 그 또한 청년의 그런 마음이 있고 죽을 때까지 애순이와 관식이 헌신하는 그런 드라마잖아요. 근데 애순이는 그래도 나름 괜찮은 것이 마지막에 꿈 비슷한 것을 이루잖아요. 금명이를 통해서. 금명이가 정말 크게 성공을 하죠. 그리고 본인이 마지막에 시집을 내잖아요. 책을 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참 해피엔딩이라서 보기 좋았었는데, 관식이는 결국 본인이 좋아하던 기타도 이제 배워볼까 했는데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지프차 타고 그 젊음과 본인이 하고자 했었던 것, 이제 좀 삶의 여유가 생겨서 해보자고 했는데 그 또한 못하게 됐죠.
그래도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 이 슈퍼히어로 그동안 열심히 고생했기 때문에 마지막에 금명이와의 병원씬 있잖아요. 거기서도 함께 있어달라는 듯이 얘기했을 때 당연하다라는 듯이 금명이가 함께 해주죠. 그리고 옛날 얘기하면서 서로 행복하게 이야기하는 그런 장면이 나왔었는데 연기도 연기고 극 중에 여러 가지 흥미로운 요소들을 정말 잘 버무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루함이 없었다고 해야 될까요? 예전에 응답하라 느낌도 중간에 조금 나고요. 과거 세대에게 어떻게 보면 그 시대의 흐름과 느낌을 잘 보여주고 그 영화관 느낌도 그랬었고 너무 좋았거든요. 참 보면서 애순이 관식이의 이런 일대기의 그런 아름다움, 처절함, 당돌함, 그리고 헌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많은 배움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아, 나도 관식이 정도까지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흉내라도 내야지 라는 생각을 정말 진심으로 배웠고요. 많은 분들도 이 드라마를,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이 드라마를 너무 추천해드리고 싶고 안 보신 분들이라면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주의해야 될 분들이 있어요. 나 슬픈 거 잘 못 봐. 그리고 너무 슬픈 걸 보면 헤어나올 수가 없어. 이런 분들은 주의 좀 하세요. 알겠죠? 주의 좀 하고 보셔야 됩니다. 감정의 소용돌이가 계속해서 휘몰아치게끔 만드는데 보고 나서 저도 지금 여운이 지금도 전혀 가시지가 않아요. 생각하면 그냥 계속해서 그 드라마의 세계를 빠지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멋지고 아름답고 슬프고 행복한 그런 드라마였습니다. 엔딩도 좋았습니다. 시작도 찬란했고요. 그 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렇게 인생 드라마를 볼 수 있어서 너무나도 행복했었고요. 드라마를 보고 나서 인생 드라마라는 얘기, 행복하다는 얘기, 이런 얘기를 제가 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였었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멋진 드라마가 넷플릭스를 통해서 더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